네,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 생방송 TV 여론조사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조민정입니다. 생방송 TV 여론조사 아무래도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쉽게 생각하신다면요. TV를 보다가 설문조사를 각자 스마트폰으로 참여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실시간 여론조사는요. 여러분들의 클릭으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참여하시고요. 사례비와 기프티콘 그리고 푸짐하게 마련된 선물들도 받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설문조사 중에 또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은요. 추첨을 통해서 15만 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과 고양시 꽃박람회 티켓까지 드린다고 하니까요.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생방송 TV 여론조사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우선 한국과학창의재단 연수원장 사회학 박사님 최원기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님이시자 의학 박사님이시죠. 장석유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 박사님, 네. 이번 그 생방송 TV 여론조사가 조사 분야에서는 꽤 의미가 크지 않을까요? 네, 이번에 실시되고 있는 이 생방 TV 설문조사는 네. 방송과 모바일이 같이 융합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설문조사 해보신 적 있나요? 설문조사와 네,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 예, 안녕하십니까. 기프티콘입니다. 예, 장기 기증이라는 것은
네,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 생방송 TV 여론조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민정입니다. 네, 생방송 TV 여론조사 시청자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쉽게 생각한다면 이 TV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직접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실시간 여론조사인 만큼 여러분들의 클릭으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참여하시고요. 사례비와 함께 또 기프티콘도 받아가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설문에 응하신 분들께 15만 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 그리고 고양시 꽃박람회 티켓까지 드린다고 하니까요.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생방송 TV 여론조사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박사님 모셔봤는데요. 우선 한국과학창의재단 연수원장이시자 사회학 박사님이시죠. 최현기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님이시자 의학 박사님이시죠. 장석일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현기 박사님. 네. 아무래도 이번 생방송 TV 여론조사가 조사 분야에서는 좀 의미가 크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V 설문조사는요. 방송과 모바일이 같이 융합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 의미가 큽니다. 더욱이나 선물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기프티콘도 드립니다. 네. 네, 장석희 박사님, 오늘 설문 주제가 이 장기기증 인식도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장기기증이 정확히 좀 뭔가요? 예, 장기기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장기가 기능이 망가져서 그것을 회복을 돕기 위해서 대가 없이 내 장기를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장기기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실은 이제 많은 장기들이 노쇠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기증이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그 삶의 만족도를 위해서도 중요한 툴로 작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회적으로도 꽤 의미가 큰 이 나눔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첫 방송을 시작하게 돼서 저는 기분이 정말로 좋은데요. 본 방송은 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21과 한국 여론방송 그리고 에브리온 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국 만 14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최 박사님, 네. 생방송 시작하시기 전에 설문조사 하시는 방법 연습 조금 하셨나요? 예,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하고 있는데요. 아, 네. 저희가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PC에 보면 에브리온 TV라고 하는 무료 앱이 있습니다. 이것을 까시면 한국 여론방송을 전 그걸 통해서 자주 보게 되는데요. 네. 그 앱에서 보시면 왼쪽 하단에, 특히 스마트폰 왼쪽 하단에 보면 설문 참여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면 바로 설문에 참여하시게 되고요. 여러분 보이시죠? 예, 네. 그 결과가 곧바로 실시간으로 이 한국 여론방송에 모이게 돼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께서는 그 결과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장 박사님 어떠세요? 예, 실시간 여론조사 결과 확인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아마 요즘처럼 빠른 시대를 대변하는 아주 적절한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그렇군요. 장 박사님은 설문조사 하셨나요? 예, 저도 설문조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문 안내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VCR 보시지요. 혹시 이런 설문조사 해보신 적 있나요? 설문조사와 방송의 콜라보레이션, TV를 보며 바로바로 참여하는 실시간 설문조사. 이런 놀라운 설문조사가 가능한 것은 조사업계의 노하우를 반영하기 위한 한국 여론방송만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함께 참여해볼까요? 생방송 TV 여론조사 참여하기 첫 번째, 에브리온 TV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습니다. 두 번째는 실행시킨 에브리온 어플리케이션에 한국 여론방송을 검색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화면의 설문 참여 버튼을 누르고 설문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모바일이 아닌 PC에서 하시려는 분들은 에브리온 TV를 검색한 후 실행시켜주세요. 실행시킨 에브리온 TV에서 한국 여론방송 채널을 클릭해줍니다. 리서치 21과 한국 여론방송이 함께하는 생방송 TV 여론조사 함께하기 참 쉽죠? 에브리온 TV 30번에서 기다릴게요.
네, 뭐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없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 박사님, 저 열심히 찍었는데요. 어떻게 예. 보셨나요? 스마트폰으로 참 의미 있는 일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 그러면 서면 여론조사라든지 전화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젊은 층의 참여가 사실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TV 생방송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층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 박사님도 네. 어떻게 보셨나요? 예, 비슷한 시도는 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조사 전문 기관이 방송, 인터넷, 모바일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실시간으로 TV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세계 최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두 분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우리 한국 여론조사 이 방송이 여론조사의 패러다임까지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국 여론방송과 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21이 함께하는 생방송 TV 여론조사를 보고 계십니다. 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요. 사례비도 받아가시고요. 또 더 많은 선물까지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기기증 인식도에 관한 설문 문항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VCR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장기 기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귀하는 뇌사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장기 기증이 언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기 기증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가족들에게 진지하게 상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 가족들은 귀화의 생각을 지지해 주었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생면부지 타인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뇌사 시에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가족 중에 장기 기증 서약 후 뇌사자가 되었을 경우 이를 인정하고 기증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장기 이식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 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 기증에 대한 희망 의사를 등록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신분증에 본인의 장기 기증 희망자임을 표시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자가 적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장기 기증자가 보험 가입 시 거절 또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부가 장기 기증자에게 장제비와 위로금 등 금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내 장기 수혜 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해외에서 장기 매매 및 이식을 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뇌사자가 장기 기증 의사 표시가 없었던 경우 가족 동의 후 장기 기증에 대한 생각은?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르면 뇌사자가 생존 중에 장기 기증의 의사 표시를 등록하여도 가족의 반대가 있다면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귀하의 생각은? 외국에서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모든 국민에게 장기 기증 의사를 확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전체 장기 기증 뇌사자 중 만약 그 직계가족 중에 장기를 이식받아야 할 대상자가 있다면 그 이식 혜택을 누가 먼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외국에서는 민간 단체 중심으로 장기 이식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식용 장기 구득 활동을 민간과 정부 중 어느 곳이 중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국 여론방송과 리서치 21이 함께하는 방송 모바일 융합 프로젝트 생방송 TV 여론조사입니다. 여기는 일산 빈마루 방송센터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조사는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함께 에브리온 TV 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TV 이 조사 결과는요, 방송 후반부에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장 박사님, 시민들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게 사실 단순한 그 설문조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인식 변화의 정도도 알 수 있고
또 사회적 제도라든지 가족 문화도 사실 알 수 있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장기 기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조사 문항 안내에 참여해 주신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 박사님, 이 설문 네. 문항이 좀 이제 구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안내 그렇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하고 계신 장기 기증 인식에 관한 이 설문 문항들을 보면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것, 가족에 대한 것, 그리고 제도에 대한 그런 세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께서 장기 기증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시청을 하시는 분들께서 조금만 더 쉽게 설문조사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좀 헷갈릴 것 같은 문항은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 문항 3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개인이 장기 기증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네. 그 인지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네. 그래서 문항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그대로 그냥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5번, 6번, 7번 같은 경우는 장기 기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끼는지 긍정적으로 느끼는지 그 느낌을 그대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뭐 설문 문항을 듣다 보니까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사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천천히 20문항 저희와 함께 따라가시다 보면요, 어느새 쉽게 설문조사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번부터 7번 문항까지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이쯤에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CR 화면 함께 보시죠. 혹시 이런 설문조사 해보신 적 있나요? 설문조사와 방송의 콜라보레이션. TV를 보며 바로바로 참여하는 실시간 설문조사. 이런 놀라운 설문조사가 가능한 것은 조사업계의 노하우를 반영하기 위한 한국 여론방송만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함께 참여해볼까요? 생방송 TV 여론조사 참여하기 첫 번째, 에브리온 TV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습니다. 두 번째는 실행시킨 에브리온 어플리케이션에 한국 여론방송을 검색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화면에 설문 참여 버튼을 누르고 설문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모바일이 아닌 PC에서 하시려는 분들은 에브리온 TV를 검색한 후 실행시켜주세요. 실행시킨 에브리온 TV에서 한국 여론방송 배너를 클릭해줍니다. 리서치 21과 한국 여론방송이 함께하는 생방송 TV 여론조사. 함께하기 참 쉽죠? 에브리온 TV 30번에서 기다릴게요. 네, 함께하기 참 쉽죠? 네, 무료 애플리케이션 에브리온 TV뿐만 아니라요,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또 한국 여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설문 문항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 박사님, 8번 문항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 안 나실 것 같습니다. 그러실 줄 알고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8번부터 15번 문항 함께 보여주시죠. 만약 가족 중에 장기 기증 서약 후 내사자가 되었을 경우 이를 인정하고 기증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장기 이식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 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 기증에 대한 희망 의사를 등록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신분증에 본인의 장기 기증 희망자임을 표시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자가 적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장기 기증자가 보험 가입 시 거절 또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부가 장기 기증자에게 장제비와 위로금 등 금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내 장기 수혜 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해외에서 장기 매매 및 이식을 하는 것에 대한 기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여기는 장기기증 인식도에 관한 설문조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여론방송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참여 결과를 후반부에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15번 문항을 안내해 주신 분이 참 재밌었어요. 네, 설문 문항 8번부터 15번까지 함께 봤는데요. 이 문항은 또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예. 김 박사님? 대체로 제도에 관한 문항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번 같은 경우에는 장기 기증에 대한 희망 의사를 등록하시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이었죠. 그리고 11번은 신분증에 장기 기증 희망자 표시 제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절차나 방법, 제도 등을 알고 있는지 그 인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보면은 우리나라 장기 기증자가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12번 문항도 저는 눈에 띄었는데요. 12번 문항 보기도 함께 안내해 주시죠, 박사님. 예, 선진국의 경우는 대개 이제 사실 이제 18세 이후에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또는 이제 장기 기증에 대한 홍보나 인식 부족인지 또 종교상의 이유가 있는지 또 그리고 장기 기증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부조리나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전통 가치관과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문의 문항이 눈에 띕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8번부터 15번까지 문항 함께 살펴봤습니다. 설문 내용을 보다 보니까요, 저는 그 시민들의 의견도 참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궁금하실 궁금합니다. 것 같아서요. 네.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들어봤습니다. VCR 화면 함께 보시죠. 좋은 거라 생각해요, 보여주세요. 이래서 제 쓸모없는 제 장기로 누군가가 더 오래 산다는 게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장기 기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에서 그냥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질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그게 어려서부터 자꾸 교육을 시키기 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래도 장기 기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 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부정적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좀 이기적인 걸로 유명한 것 같아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있어요. 전에 같이 일하던 친구가 한 사람이 기증을 했었는데 그 친구는 장기 기증 센터에다가 자기가 기증을 요청해서 어떤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기증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한 두 사람 본 것 같아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절차를 몰라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되게 가슴 아픈 일이고, 근데 왜 우리나라가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외에서 이식하는 건지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본인의 어떤 희생 정신에 입각해서 기증하고 그거를 필요한 사람이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게 그게 좋지, 매매할 경우에는 이런 생명을 매매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결부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제 내 나이 또래는 그걸 남한테 준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개념이 여태까지 한번 누구한테 들어봤다든지 교육이 있었다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 좀 저기 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 전혀 안 듣다가 이제 와서 그런 얘기 들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은 뭐가 쓰질 않아요. 이렇게. 네,
장기 기증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생각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리서치21과 한국 여론방송이 함께하는 모바일 융합 프로젝트 생방송 TV 여론조사. 여러분 아직 TV만 보고 계신 건 아니겠죠? 아직까지 설문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요,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20문항까지 따라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한다면요, 설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청 박사님 어렵지 않지요? 예, 저도 해봤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TV 여론조사에 참여하신 결과는요, 방송 후반부에 함께도 같이 보고 이야기도 나눠볼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16번에서 20번 문항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CR 화면 함께 보시죠. 뇌사자가 장기 기증 의사 표시가 없었던 경우 가족 동의 후 장기 기증에 대한 생각은?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르면 뇌사자가 생존 중에 장기 기증의 의사 표시를 등록하여도 가족의 반대가 있다면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귀하의 생각은? 외국에서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모든 국민에게 장기 기증 의사를 확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전체 장기 기증 뇌사자 중 만약 그 직계가족 중에 장기를 이식받아야 할 대상자가 있다면 그 이식 혜택을 누가 먼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외국에서는 민간 단체 중심으로 장기 이식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식용 장기 구독 활동을 민간과 정부 중 어느 곳이 중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 TV 여론조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현재 진행되는 조사는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요, 무료 애플리케이션이죠. TV 에브리온 TV를 실행하시면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박사님, 이 네. 설문 문항 16번하고 17번을 봤는데요. 이 문항에 네.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16번 같은 경우에는 뇌사자가 장기 기증 의사 표시가 없었던 경우에 네. 생존 시 가족 동의 후 장기 기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17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르면 뇌사자가 생존 중에 장기 기증의 의사 표시를 등록해도 네. 가족의 반대가 있다면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 생각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장 박사님 18번, 19번, 20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외국의 경우에는 뭐 대개 이제 18세 이상을 많이 하는데 그때가 되면 모든 국민들에게 장기 기증의 의사를 확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9번은 어떤가요? 예, 19번은 전체 장기 기증 뇌사자 중에서 만약 그 직계가족 중에 장기를 이식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이식 혜택을 가족한테 먼저 줘야 될지 아니면 이제 그 순서에 맞게 줘야 될지 하는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항은 아주 재미있는 문항 같습니다. 네, 꽤 흥미로운 문항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 20번 문항도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에서는 사실 이제 민간 단체 중심으로 장기 이식 활동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부가 중심이 돼야 되느냐, 민간 단체가 중심이 돼야 되느냐 하는 물음을 국민들한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6번에서 20번 문항까지 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쯤에서 참여 방법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VCR 함께 보시죠. 혹시 이런 설문조사 해보신 적 있나요? 설문조사와 방송의 콜라보레이션, TV를 보며 바로바로 참여하는 실시간 설문조사. 이런 놀라운 설문조사가 가능한 것은 조사업계의 노하우를 반영하기 위한 한국 여론방송만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함께 참여해볼까요? 생방송 TV 여론조사 참여하기 첫 번째, 에브리온 TV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습니다. 두 번째는 실행시킨 에브리온 어플리케이션에 한국 여론방송을 검색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화면의 설문 참여 버튼을 누르고 설문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모바일이 아닌 PC에서 하시려는 분들은 에브리온 TV를 검색한 후 실행시켜주세요. 실행시킨 에브리온 TV에서 한국 여론방송 코너를 클릭해줍니다. 리서치21과 한국 여론방송이 함께하는 생방송 TV 여론조사. 함께하기 참 쉽죠? 에브리온 TV 30번에서 기다릴게요. 한국장기기증협회 의뢰 전국 16개 시도 만 14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생방송 TV 여론조사. 이제 결과를 발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TV를 보면서 자신들의 의견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그 설문조사를 함께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현재 22분 26초, 29초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으로 저희 설문은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 1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는 90% 정도에서 마감되었습니다. 네, 최 박사님, 이 90% 정도로 마감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유의미한 건가요? 네, 1000명의 90%면 900명이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통계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확실한 그 유의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생방송 TV 여론조사, 그 여론조사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네, 문항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인식도 조사였죠. 긍정적이다가 57%로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문항에 대해서는 최 박사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문항은 귀하는 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어렴풋이 알고 있다가 49%, 정확하게 알고 있다가 48%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3번 문항 함께 보겠습니다. 장기기증이 그렇다면 언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존 시 장기기증이 가능하다 47%, 뇌사 시 가능하다 85%, 사후 가능하다 87%로 사후와 뇌사 시에 관해서 많은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항 4번 보겠습니다. 장 박사님, 문항 4번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장기기증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가족들하고 진지하게 상의한 적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이건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같은 결과가 나왔네요. 상의한 적이 없다가 월등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에 관련된 질문이었죠. 만약 상의를 한 적이 있다면 가족들은 귀하의 생각을 지지해 주었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떻게 나왔죠? 이게 아마도 이제 그 적은 부분만이 상의를 한다라고 나왔었는데 그 가정은 아마도 그 가족끼리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평상시에 그 의견 교환이 있던 집안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하는 쪽도 좀 높게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5번 문항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항 함께 보시죠. 살아있는 동안 생명부지 타인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이다가 57%, 부정적이다가 47%로 거의 박빙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 다음 6번 문항 보겠습니다. 6번 문항은요, 최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뇌사 시에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 질문이었었는데요.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답변이 높았습니다. 79%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7번 문항 이어서 바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후에는 장기 기증하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장 박사님, 긍정적인 의견이 월등히 많습니다. 월등히 86%로 높게 나오고 있군요. 아마 이런 부분들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8번 문항 같이 보도록 하죠. 네, 만약 가족 중에 장기 기증 서약 후 뇌사자가 되었을 경우 이를 인정하고 기증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한다가 50%, 모르겠다가 42%로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9번 최 박사님 함께 이야기 좀 해주시죠. 9번 문항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장기 이식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수하다가 48%로 가장 많았고요. 잘 모르겠다도 43% 정도 있네요. 네.
네, 잘 모르겠다가 좀 많이 나온 것 예, 같습니다.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10번 보겠습니다. 장 박사님 10번은 어떻게 나왔나요? 예, 장기 기증에 대해서 희망 의사를 등록하는 방법,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알고 계신지 아마 모른다가 79%로 굉장히 월등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장기 기증 관련돼서 교육과 홍보 또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알려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11번 보겠습니다. 신분증에 본인의 장기기증 희망자임을 표시하는 제도가 있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가 56%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최 박사님, 12번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자가 적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약 44%가 우리나라 전통 가치관 및 문화 때문이다라고 답했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장기 기증에 대한 홍보 및 인식 부족으로 나왔습니다. 33%였습니다. 네, 꽤 높게 나온 것으로 네. 보입니다. 13번 문항 보겠습니다. 네, 13번 문항은 장기 기증자가 보험 가입 시 거절 또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가 9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네요. 14번 문항 바로 보겠습니다. 장 박사님 14번 문항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정부가 장기 기증자에게 장제비와 위로금 금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항목인데요. 아마 장기 기증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적극 권장해야 한다라는 것이 90%로 나왔습니다. 이건 법에 의해서 사실 장기 기증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그 진료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장제비에 대한 부분 또 소정의 위로금 이런 것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1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장기 수혜 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해외에서 장기 매매 및 이식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58%가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네.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16번 문항 최 박사님 분석 같이 네. 해주시죠. 뇌사자가 장기 기증 의사 표시가 없었던 경우에 가족 동의 후 장기 기증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약 67%가 가족이 동의하면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네, 예. 그 반대의 질문이었죠. 문항 17번이었습니다. 현재 관계법령에 따르면 뇌사자가 생존 중에 장기기증의 의사표시를 등록을 했더라도 가족의 반대가 있다면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요. 이에 대한 생각 물었습니다. 당연히 가족이 반대하면 금지해야 한다가 65%, 가족이 반대를 해도 장기기증 해야 한다가 35%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18번 문항 보겠습니다. 18번 문항은요, 장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외국에서 그 일정한 연령 18세 이상이 되면 모든 국민에게 장기 기증의 의사를 확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아마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지 여부를 묻기 위한 국민의 그 생각을 묻는 문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의사 확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60%가 나왔습니다. 네, 높게 나왔군요. 그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네, 문항 19번입니다. 전체 장기기증 뇌사자 중에 만약 그 직계 가족 중에 장기 이식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있다면 이식 혜택을 누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82%로 가족부터 먼저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20번 문항 마지막으로 최 박사님이 소개해 주시죠. 예. 현재 외국에서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장기 이식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식용 장기 구독 활동을 민간과 정부 중 어느 곳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정부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73%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마 공정성, 객관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장기기증협회 의뢰 전국 16개 시도 만 14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생방송 TV 여론조사 지금 1번부터 20번까지 최종 결과 문항 함께 빠르게 봤습니다. 네, 제가 이 문항을 직접 이제 보다 보니까 문항 2번에 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뇌사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지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장 박사님, 뇌사가 의학적으로 정확히 어떤 것이죠? 예, 정확하게 알고 있다가 48%, 또 어렴풋이 알고 있다가 49%입니다. 아마
상당히 그 50대 50의 정도의 내용을 갖고 있는데 뇌사라고 하는 것은 뇌 전체가 사실 손상을 입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식 상태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부분을 얘기하죠. 심장 박동 외에 다른 기능이 전부 다 정지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거하고 혼돈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사실 식물인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 중에서 그 표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뇌 피질이 그 해당되는 부분을 손상받았을 때 우리가 사실은 식물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실 그 불수의적인 움직임도 좀 있을 수 있고 호흡도 자기가 스스로 숨 쉴 수도 있고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혼수 상태라기보다는 의식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간혹 우리가 이제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보다 보면 뭐 20년 만에 식물인간에서 깨어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식물인간은 장기 기증을 할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거고 뇌사의 경우는 이제 사실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 같고요. 네, 3번 문항에 관한 그 장기 기증 시 생존 시, 뇌사 시, 사후 시에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아마 아셨을 겁니다. 설문에 참여하셨다면 아시게 될 텐데요. 그것을 알고 난 후에 5번, 6번, 7번에 대해서 그 의견에 관한 것을 묻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문항 5번, 6번, 7번에 대한 답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결과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3번 같은 경우 먼저 좀 말씀드리면 아마도 응답하시는 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기증이 언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했더니 뇌사시하고 사후에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85, 87%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장기 기증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할 수도 있고요. 네, 간도 있고 뭐 신장도 합니다. 있고 마치 장기 기증을 하면 죽게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후에 5번, 6번, 예. 7번에서는 그렇다면 언제 장기 기증을 하는 것이 가장 거부감이 없는지에 관한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봤더니요. 5번 같은 경우 생존 시에 긍정적인 것이 53%로 나오고 있고요. 6번의 경우에는 보여주시죠. 긍정적이다가 79%였고요.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다가 86%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을 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약간 잘못된 그러니까 인식이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만큼 홍보가 좀 잘 안 돼 있고 우리가 장기 기증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어서 좀 이런 결과가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장 박사님, 이 생존 시 그리고 뇌사 시, 사후 시에도 다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그때마다 각각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는 그 장기들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지금 뭐 그 보면은 사후라든지 또는 이제 뇌사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그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준 답변들이 많은 거로 봐서는 지금 우리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 시 장기 기증이라는 부분을 하게 되면 죽는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생존 시에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콩팥처럼 신장은 두 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쪽을 이식을 해주더라도 다른 한쪽이 사실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생존 시에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간은 사실 이제 간 중에 이 그 일부를 띄어서 이식을 하더라도 그 일부만 가지고 이식받은 그 사람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복원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할 수 있고 마찬가지의 췌장이라든지 췌도 같은 경우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소장의 길이는 굉장히 또 깁니다. 그래서 소장의 일부를 띄어서 이식해주는 부분들도 살아있을 때 가능하고 골수는 뭐 우리 그 저기 백혈병 환자들 그 어린이들한테 골수 이식해주기 위해서 피를 만들어내는 부분이죠. 뼈 속에 이렇게 빨간 부분을 골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뭐 주사기로 빼서 그 생존에도 이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6개 정도의 장기는 생존에도 이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후에 그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다른 장기들은 좀 죽고 나면은 좀 장기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외로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적은가요? 예. 그래서 이제 각막이라든지 또는 우리 이제 뼈라든지 인대라든지 이런 그 조직들, 인체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돼 있고, 그러나 이제 그 가장 좋은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의미를 둬야 되는 게 이제 뇌사에 대한 부분의 장기 이식입니다. 모든 장기들을 다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살아 있을 때 주는 장기보다는 상황이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라는 부분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아까 제가 그 뇌사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심장 박동은 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뇌사 후에 장기 기증을 할 때 줄 수 있는 장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장기 기증에 대해서 점점 더 지식이 풍부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지금 현재 국내에서 장기 기증이 어느 정도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그 실제도 조금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나요? 예, 우리나라 그 2014년도에 나눔 실태조사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2008년하고 2015년 그 5년 후에 그 장기 기증의 현황을 비교해서 봤는데요. 생존 시에는 1,532건 정도의 장기 기증이 2013년도에는 1,920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저 내용을 본다면 한 25% 정도 가까이 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사후에 사망하고 난 다음에 2008년도에는 256건이었던 장기 기증 현황이 416건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아마 80% 정도의 증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의외로 사후에는 2008년도가 98건인데 비해서 2013년도에는 80건으로 오히려 감소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그 의외의 결과다라고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서 그 문항 9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의료기술 수준에 관한 의심, 모른다에 관한 그것이 맞아 43% 정도 기술 수준에 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 실제 지금 장기 기증을 하는 부분에서 뭐 주춤하고 계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실제로? 예, 뭐 제가 의사라서 의사 편을 드는 건 아니고 통계에 의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아마 장기 이식 그 수술에 대한 부분만을 놓고 따진다 그러면 탑 클래스입니다. 뭐 최고의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탑 클래스인가요? 예. 이게 이제 장기 이식 수술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식한 장기가 제대로 그 기능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술력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참 구하기 힘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신장을 이식했더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죽는다든지 하면 어렵게 구한 우리 장기 기증에 대한 어떤 선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세계에서 제일 많은 장기 기증을 하는 나라가 그 미국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중국이고,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가 장기 기증한 것이 살아있는 생존율로 따지고 본다 그러면 미국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술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이 탑입니다. 탑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 이식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 수준이요. 모르겠다가 43%지만 사실은 탑 클래스라고 합니다. 믿고 장기 기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그래도 지금 사후에 장기 기증은 감소한 것이 아무래도 좀 마음에 걸리는데요. 최 박사님, 그 이유는 뭘까요? 네, 다른 부분들이 다 장기 기증이 증가했는데 유독 감소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감소 폭을 어떻게 의미 지우는지는 글쎄 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몇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후에 이제 장기 기증을 하게 되면 유족들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유족들이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보면 장기 부분을 기증하는 그 파트하고 인체 다른 조직을 기증하는 파트하고 구분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자, 내 가족이 지금 사망해서 아주 슬퍼 죽겠는데 그 두 군데를 다 찾아가서 따로따로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함도 있고,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가 첫 번째 걸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 부분에서요. 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가족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즉 가족이 사망했을 때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 다시 그 시신에 어떤 칼을 댄다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여론조사에서도 결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뭐 우리나라의 그 어떤 전통 여기에서 그 장기 기증에 대한 거부감을 좀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결과도 있었죠. 예. 두 번째로 가족 문화를 볼 수 있고요. 네. 또 아주 좀 그래서 이건 좀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계속 이루어졌었던 경제 상황이 좀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오지 온 것은 아닌가. 나눔에 대해서, 생명 나눔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이것이 감소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사실 있습니다. 네, 뭐 가족 문화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위축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설문 문항을 보다가 좀 흥미로운 문항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이 그 15번 문항이었는데요. 그 국내 장기 수혜 기간이 장기화가 되면서 들여와야 하는 그 어려움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흥미롭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58%로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 박사님. 예, 그 우리가 그 얼마나 많이 그 장기 기증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 장기 기증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애달품의 길이만큼 아마 그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08년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7,400명 정도가 장기 기증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5년 후에 2013년도에 장기 기증 대기자는 26,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8,500명 정도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매년 그렇게 장기 기증 그리고 또 그 수혜자도 더 많이 늘어나서 인식도 더 늘어나고 해서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령화가 되고 하면서 장기 기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짐으로 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이 아닌가. 장기 기증을 하는 사람도 늘어났지만 사실은 기다리고 원하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다려진다. 그래서 국내에서 기다리지를 못하고 해외에 나가서 장기 뭐 매매가 될는지 아니면 뭐 해외에서 이제 수술하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나라가 아마 중국일 겁니다. 근데 이제 네. 왜 중국이 이렇게 그럼 장기 그 기증 또는 뭐 이식 수술이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 이제 그 사형수들이 사실 장기 기증 또 이식 수술을 대기해 놓고 사형을 집행한다라든지 네, 또는 그게 좀 사회적인 이슈였죠. 예, 이 파룬궁 우리 보셨듯이 그 회원들의 장기를 좀 띈다라든지 아니면 불황아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계적 인권의 사각지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문항은. 네, 그렇군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결과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문항은 16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16번 문항 결과 보여주시죠. 네, 가족과 장기 기증에 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뇌사자가 장기 기증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족이 동의한다면 허용이 되어야 한다. 그 결과로 허용이 되어야 한다가 67%, 금지되어야 한다가 33%였고요. 그 남녀 비율을 봤더니요. 남녀 비율에서는 별로 크게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다. 연령별로 보겠습니다. 연령별로 봤을 때에는요. 만 50세에서 59세가 82%로 가장 높게 가족의 동의 아래에서는 허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교차 분석 결과 17번에 관한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이 장기 기증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반대를 한다면 장기 기증을 해야 한다. 이것에 관한 질문이었죠. 장기 기증을 해야 한다가 35%,
반대를 하면 금지해야 한다가 65%였고요. 이 또한 남녀 비율이 그렇게 의미 있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봤을 때는 지금 47% 정도가 50대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군요. 네, 최 박사님, 이 17번 문항에 대해서 좀 저는 최 박사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그 전 연령 모두 보면 가족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 과반을 넘어서 있거든요.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는 그렇게 유의미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연령대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크지 않았네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 그 3번 문항처럼 저는 좀 이런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뇌사자하고 식물인간의 그 차이를 우리 일반인들은 잘 구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 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식물인간 경우에는 하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깨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근데 뇌사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이 두 개념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뇌사자의 경우에도 다시 깨어날 것을 좀 기대하고 있어서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지 않았나, 이런 해석을 좀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설문 결과를 보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장기 기증 인식에 관한 것은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제 1969년도에 최초로 신장 이식을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1969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한 70년 됐나요? 아니 70년 아니죠. 40몇 년이 됐겠군요. 근데 그 이후로 사실은 계속 진행돼서 1993년도에 뇌사자의 간을 이식하는 부분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식 수술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90년대인데, 그때는 사실 이제 장기 기증이라는 개념조차도 사실 좀 막연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장기 기증하면은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또 의미 있게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의 인식이 변화가 되어졌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이 어쨌든 이와 같은 여론 방송 통해서도 아마 좀 더 인식 개선을 시키는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 기대도 해봅니다. 네, 최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한민국은 아직 가족 관계, 가족 문화 때문에 이제 장기 기증에 관한 것이 조금은 막히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문항 19번인 것 같습니다. 문항 19번은 장기 기증 뇌사자 중에 만약 그 직계 가족 중에 장기를 이식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있다면요, 그 이식 혜택은 누가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가, 이 문제였는데요, 문항이었는데요. 최 박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가족부터 먼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러시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군요. 장 박사님께서 조금 더 잘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실은 이제 장기라는 부분은 이제 공공재로 우리나라에서는 취급을 합니다. 이게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공공재라는 것은 이제 공공의 개념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뇌사자의 장기는 사실 공정하게 배분되어져야 된다. 이 공정한 선정 기준이 사실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 얼마나 응급 상황인가, 또 이제 항목별로 점수 스코어링을 매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장기 기증을 받아야 될 사람이면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등록되는 순서에 따라서 쭉 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받아야 될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장기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보다는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쪽에 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순서에 맞춰서 기다리는 사람을 먼저 주는 거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이식을 했을 때 성공률이 높은 거 하고를 사실
같이 그 결합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직계 가족이더라도 맞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물론입니다.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 기다린 사람이면서 그 중에서 제일 잘 맞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 공공재의 활용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신장 이식 같은 걸 예를 들었을 때 내가 예전에 이제 이게 장기 기증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 포인트로 4점 정도를 줍니다. 그러나 이제 형제자매가 이제 그런 그 장기 기증을 했던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점수 스코어링을 3점 정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나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혈액형이 ABO 혈액형이 맞을 경우엔 10점을 부여하는 것처럼 거부 반응이 없을 때를 더 스코어링을 많이 줍니다. 네, 제가 이 설문을 해보면서요, 장기 기증에 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랬더니 요즘은 생각보다 또 장기 기증을 하는 방법이 간단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가요? 예. 장기 기증의 그 등록자가 지금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온라인 통해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등록하게 돼 있지만 이제 그런 절차도 없어지고 해서 오히려 많은 그 부분이 희망 등록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인식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유명인들만 참여를 했다면 이제는 뭐 일반인들까지도 다 같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번 설문 통해서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인식의 변화 있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박사님들 오늘 첫 방송이었고 또 장기 기증에 관한 것이었고 꽤 의미 있는 방송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떠셨나요, 최 박사님? 네, 상당히 방송 시스템에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의미가 있었고요.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짧게 이 장기 기증과 관계된 앞으로 이거 좀 변화되었으면 하는 대책을 좀 말씀드리면,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장기 기증을 하시는 분들은 생존한 상태에서 하신 분들이건 돌아가신 상태에서 하신 분들이건 상당히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보상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존자의 경우 기증했을 때는 세제 혜택을 좀 준다든지 직업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치료 이런 것 재활까지도 부족함 없이 해줘야 되고요. 사후에 이렇게 기증하신 분들은 유가족한테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공업묘지를 만들어서 그런 자리를 또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좀 긍정적인 보상 체계가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우리 국민 의식도 바뀌고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꽤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장 박사님. 예. 꽤 저도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한국 여론 방송을 통해서 국민과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사회적 합의라는 부분들이 시스템이나 어떤 기회가 없어서 많이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의 좋은 도구로서 쓰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진행됐던 생방송 TV 여론조사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요, 한국 여론방송 홈페이지와 여론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